우리가 6시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9시 35분이 되어 가네요. 1시간만 더 하고 나머지는 내일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우리는 등기절차 총론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강론이에요. 그죠? 강론은 이 4장과 5장은 강론인데 4장은 권리죠. 이 권리가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여러 가지 등기 여기서 배워요. 이 나머지라는 게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의 등기, 멸실등기 이런 것들은 5장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 4장은 있잖아요. 시험에 무조건 5문제 이상은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부터 먼저 배우러 가죠. 자, 그러면 소유권 보존이에요. 여러분들 등기 파트에서는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이 권리관계 가장 먼저 오는 게 소유권 보존입니다. 따라서 출제위원은 항상 소유권 보존등기는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올해 34회도 출제를 했었어요. 그럼 처음에 보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이에요. 소유권 보존의 제한입니다.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는 안 돼요.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있고 소유권 보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분의 이전 등기는 됩니다. 보존 등기는 안 돼요. 부동산 일부는 방 한 칸이죠. 방 한 칸의 보존 등기는 없습니다. 이중 말 그대로 보존 등기 했는데 또 보존 등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이죠. 이 소유권 보존 등기 개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원시 취득은 공부를 안 해도 돼도 새집 짓고 텀을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이잖아요. 그런데 이 직권 보존과 공용 부분의 규약을 폐지한 거 이거는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올해 시험은 여기서 출제를 했어요. 그럼 직권 소유권 모르는 게는 지금 바로 배울 거거든. 그러면 34회는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느냐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이전 등기이라면 틀렸다면 이걸 정답으로 만들었었어요. 보존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먼저 볼게요. 자, 보세요. 먼저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것은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이 경우에는 뒤에서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처분의 제한은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거든. 그 말은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가 소유권에 들어왔을 때 직권 보존 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 이외는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압류는 제외가 됩니다. 압류는 세무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법원에서 들어왔을 때만 직권 보존 등기 합니다. 따라서 법원 외의 다른 행정기관에서 처분의 제한이 들어오면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법원에서 들어요.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명령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요. 자,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하고 여기에 직권으로 행해진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요 말소되지 않는다. 이걸 그림으로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근데 아직 등기는 안 했습니다. 미등기입니다. 이걸 을에게 매매를 했다. 여러분들 미등기 부동산도 매매가 돼요. 그러면 갑은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갑이 보존 등기를 안 해버려요. 보존 등기를 안 하니까 을의 명의로 이전 등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빨리 등기 넘겨달라. 그래도 갑이 등기를 안 넘겨줘요. 그러면 을은 법원에다가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걸면서 가처분도 같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처분이 갖는 의미는 을이 소송은 1월 2일 날 걸었어요. 그런데 판결서는 4월 1일 날 났다. 그럼 이 사이에 등기부에 아무런 조치를 지어놓지 않으면 등기부는 깨끗합니다. 그러면 갑은 이 부동산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고 도망가면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걸 때는 갑이 이 기간 중에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야 돼. 이게 가처분입니다. 그럼 을은 법원에다가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를 촉탁해요. 그럼 등기소 등기관이 이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와서 가처분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등기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가처분 등기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등기는 갑이 신청을 했느냐 등기관이 직권을 했냐 직권을 했잖아요. 그러면 갑에게 등기 필정본은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어졌고, 두 번째는 이 가처분 등기는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입니다. 그러면 재판이 끝났다면 가처분은 지워야 돼요. 이제 답입니다. 이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면 직권으로 행한 이 소유권 보존 등기도 말소가 되냐 안 되냐거든. 이거는 말소 안 되는 겁니다. 가처분만 말소가 되는 거예요. 보존 등기 되어졌는데 말소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 기억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규약상 공용부분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이게 34회 시험의 답이었어요. 여러분들 공용부분이 있죠, 그죠? 그러면 공용부분은 구조상 공용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부분이 있거든. 구조상 공용부분은 복도나 엘리베이터는 계단입니다. 그건 등기 안 합니다. 규약상 공용부분은 아파트 자치 규약으로 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라 관리사무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아파트는 헬스장이 딸려있죠. 독서실이 딸려있죠. 그런 게 규약상 공용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관리사무소예요. 오늘날의 대다수 아파트들은 관리동이라는 것을 별도로 했어요. 그런데 나홀로 아파트, 이 나홀로 아파트에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쓸 수 있냐? 있습니다. 그거는 규약으로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럼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어. 그럼 이 아파트 있어 보이느냐 없어 보이느냐? 없어 보여요. 그럴 때 아파트 분여의 회장이 나서는 거예요. 이 분여의 회장은 구청장과 동급이죠. 그럼 분여의 회장이 분여회를 소집해서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으니까 이 아파트 없어 보인다. 차라리 규약을 폐지한다는 말은 이 아파트 101호를 전유 부분으로 만들겠답니다. 폐지해서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한다. 그러면 갑에게 매매를 했다면 갑은 이 부동산을 전유 부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공용 부분이었으니까 표제부밖에 없었거든. 그럼 전유 부분으로 바뀌었으니까 표제부 갑구를 새로 만들어야 돼. 이 갑구를 처음으로 만드는 게 소유권 보존. 그 말은 이걸 산 사람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럼 올해 시험에는 틀린 것을 고르세요거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X,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O,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은 4명입니다. 4명인데 자 보세요. 이거는 토지죠. 이거는 건물이죠. 여러분들 항상 법을 공부할 때 토지와 건물로 분류를 했다는 말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합니다. 그 다른 차이점은 한 개밖에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키를 딱 잡을 때 이래 하세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거든. 답은 이겁니다. 토지의 첫 출발은 국가로부터 합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려면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러나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져가도 돼요. 왜?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려면 건축 허가가 나와야 돼요. 준공 허가가 나와야 돼요. 건축 허가, 준공 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내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져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대장이 있고 판결서가 있거든. 수용은 187조니까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럼 자, 대장입니다. 즉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소유권 보존에게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크게 4개가 나와요. 그럼 여기는 갑입니다. 여기는 을입니다. 그러면 이제 딱 되어졌죠. 그럼 여기서 마지막에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 포괄 유증을 받은 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 자리에서는 이거를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증은 유언장입니다. 유증의 종류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특정 유증은 186조가 적용이 됩니다. 즉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해요. 포괄 유증은 187조가 적용이 돼요.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한다. 특정 유증은 유언장을 작성할 때 딱딱딱 집어주는 거예요. 아파트는 A에게, 임야는 B에게, 농지는 C에게. 그러나 포괄 유증은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이거는 포괄 유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한다. 이게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 포괄 유증부터 먼저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근데 등기는 안 했어요. 자, 이게 미등기입니다. 그러면 갑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이게 포괄 유증이에요. 그러면 갑은 유증자가 되고 을은 포괄 수증자가 됩니다. 그러면 갑이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이랬죠. 그러면 유증은 죽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사망만 딱 하면 이 부동산은 을의 명의로 등기 안 해도 포괄 유증은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갑이 사망만 딱 하면 을이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갑의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을에게 넘어가느냐, 을에게 바로 넘어가느냐, 을에게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왜? 유증자가 사망하면 포괄 수증자는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미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특정 유증을 보는 겁니다. 갑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아파트는 A에게, 임야는 B에게, 농지는 C에게, 단독 주택은 을에게. 이건 특정 유증이에요. 그러면 갑이 사망했다 했습니다. 그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아니다. 특정 유증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갑이 사망하면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을에게 수증자에게는 이전 등기를 합니다. 수증자 명의로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결론은 특정 유증은 수증자 명의로 보존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괄 유증은 포괄 수증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요.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 on, 형성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이행 판결이든 판결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아무거나 가져가도 등기해줘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로 명한 판결서를 가지고도 보존 등기할 수 있어. 공유물 분할 판결은 187조죠. 이미 소유권 취득했죠. 할 수 있어.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이게 시험 문제예요.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건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배웠던 것, 토지는 국가, 건물은 지방자치 단체. 예를 들어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건물이 있고, 여기에 토지가 있어요. 자, 이때 하나의 건물을 두고, 갑도 내 거더라고 권리를 주장하고, 을도 내 거더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 온 거예요.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인 갑이 제출했던 서류, 을이 제출했던 서류를 보니까 누가 소유자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등기를 못 해주겠죠. 이때 등기관에 할 수 있는 이야기, 너희들 둘 싸움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소송 걸어서 누가 소유자인지 확인받아 오라. 이 그림을 보면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이게 건물이라며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토지라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일해놨죠.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려면 건축허가가 나와야 돼요. 준공허가가 나와야 돼요. 건축허가, 준공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내어주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당신이 나한테 허가 내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이지 않느냐, 이렇게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토지였다면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으로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시작을 해요. 따라서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에 소리한다. 고로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그걸 기억해 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33회 시험의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모르는 기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엄청 자주 나와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먼저 이거를 볼게요. 등기 원인이 있고, 등기 원인 일자가 있고, 등기 원인 정보가 있어요. 그럼 여기 등기 원인이 있죠. 등기 원인은 등기가 있게 된 원인, 이게 등기 원인입니다. 그러면 등기가가 이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은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은 상소, 이전 등기가 유정, 이래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를 하면, 자, 화살표를 보세요. 매매가 등기 원인입니다. 그러면 1월 2일이 등기 원인 일자입니다. 그러면 등기 원인 정보는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와요. 그게 계약서입니다. 그러면 매매의 경우에 1월 2일은 등기 원인 일자, 매매는 등기 원인, 매매 계약서는 등기 원인 정보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이 등기 원인은 2번부터 있다, 이 말. 그러면 1번은 소유권 보존이죠. 소유권 보존은 이 칸이 빈다, 이 말이에요. 즉 등기 원인은 2번부터 출발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거나, 그럼 백지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그걸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고 필정 거래 가액 매매 목록에 있죠. 그런데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매매 계약서 들고 구청에 가서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래 신고 필정을 첨부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거래 가액이라고 나와 있죠. 이 거래 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 가액을 등기한다. 그러나 매매 목록이 제공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고, 매매 목록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자 기타 상란의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매매 목록입니다. 목록은 2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하는데, 1개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10명이다, 매수인이 10명이다. 이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해요. 그림으로 보면서 확인하면 더 쉬워요. 여러분들 얘기를 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요. 그럼 여기 30억, 이게 거래가액이다. 그럼 이 거래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했어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왔을 때만 거래가액을 등기합니다.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매매 목록이 있었죠. 자, 매매 목록을 첨부하면 거래가액은 등기를 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매매 목록 번호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 목록을 첨부했을 때는 왜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느냐라면 매매 목록 속에 거래가액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 매매 목록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 거래가액을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시험 문제 이게 답으로 만드는데 일어납니다. 매매 목록은 이 칸에 쓴다 이 말이에요. 권리자 기타 상란에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되냐? 매매 우리가 거래가액은 권리자 기타 상란에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가액은 등기 원인란에 기록한다. 이래가 시험에 출제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거래가액은 권리자 기타 상란 맨 오른쪽에다가 기록한다. 그렇게 이해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여기 낱말 뜻을 보면 소유권의 일부는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공동 소유한다면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 그 지분도 매매가 돼요. 그러면 지분을 매매한다는 거는 2분의 1을 매매한다, 4분의 1을 매매한다, 뭐 6분의 1을 매매한다. 그게 지분을 매매하면은 이전되는 지분은 당연히 써야 되겠죠. 맞죠? 그럼 이 지문을 그대로 시험에 띄웁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됐고. 그럼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 어떻게 나왔냐 볼게요. 4분의 3 중 절반을 매매합니다. 그럼 등기부에 기록할 때는 4분의 3 중 일부 8분의 3이죠. 자, 조심해서 보세요. 이 8분의 3을 2분의 1이라고 쓴 거예요. 자, 조심합니다. 4분의 3의 반은 8분의 3이지. 4분의 3의 반은 2분의 1이 아니에요. 4분의 3의 반은 8분의 3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8분의 3이라고 써야 되는데 2분의 1 이렇게 해가 정답으로 만들었어요.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시험에 또 출제를 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공유물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은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라고 나오거든. 공유물이 딱 들어가면 공유자 전원이가 써야 됩니다. 공동 신청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공동으로 하면은 O, 단독으로 하면은 X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소유네요. 여러분들이 민법을 배우면 공동 소유에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거든. 그런데 공유는 자 글자를 보면 지분이 있다 없다와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별개입니다. 공유도 지분이 있고 합유도 지분이 있어. 그러나 등기부에 표시를 하는 거는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O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지분에는 용의권은 설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걸 딱 기억합니다. 자,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 말입니다. 합유자가 10명입니다. 한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9명이 됐죠. 그럼 지분이 변했죠. 지분이 변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나 합유는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를 안 해요. 표시를 안 하니까 이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에서 9명으로 변경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합유명인 변경 등기하면 O, 소유권 이전하면은 X. 여러분들 공유 지분을 매매하는 거는 공유 지분이 달라지는 거는 이전 등기합니다. 합유자가 달라지는 건 이전이 아니에요. 변경이에요. 변경. 이걸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인데 여러분들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단독이라.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라 말소는 공동이에요. 이게 왜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냐면 법을 공부할 때는 시작과 끝은 같아야 됩니다. 그 말은 신청이 단독이면 말소도 단독, 신청이 공동이면 말소도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187조가 적용이 되고 소유권 이전의 말소는 186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바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보세요. 먼저 이전을 공부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여러분들 수용의 경우에는 물건이 변하는 거라 수용의 개시일입니다. 등기를 안 해도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등기 안 해도 물건이 변하죠.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이 부동산을 수용합니다. 수용의 개시일이 되었어요. 되었다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한 겁니다.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안 해도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이 사람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했고 사업시행자는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이 사람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하고 없고 이 사람은 등기 안 해도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사업시행자가 단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말소라는 말은 그냥 쉽게 표현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했어요. 공탁금을 걸지 못했어요.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갔던 등기를 말소해야 돼요. 자, 키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복귀하는 게 아닙니다. 말소 등기 해야 복귀하는 거예요. 그럼 말소 등기를 해야 복귀한다는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고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단독 신청이고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은 말소는 공동이다. 이걸 이해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실행이죠. 그죠?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 원인 일자는 수용의 개시. 과거 시험에 이걸 수용의 개시일인데 재결일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기억해 둬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모든 권리는 소멸했기 때문에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를 해. 그런데 말소 안 하는 예외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수용되기 이전에 상속 등기는 말소 안 해.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은 말소 안 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 인정된 걸 말소를 안 해요. 그럼 이거를 이해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입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하고 병하고 부자지간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자, 1월 1일 날 사망했어요. 그러면 상속이 됐죠. 그러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로 나 있어요? 갑. 그러나 실제 소유자는 갑이 아니고 병이죠. 병. 상속인이죠. 상속. 왜? 상속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하냐 안 해도 변했냐? 안 해도 변해요. 갑이 사망만 하면 소유자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상에는 갑으로 나와 있지만 소유자는 갑이 아닙니다. 병입니다. 이걸 수용했다. 2월 1일날. 이 수용은 갑으로부터 수용인 거 아니에요. 병으로부터 수용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수용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1월 2일이잖아요. 이거는 2월 1일이잖아요. 따라서 이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즉 상속은 수용보다도 앞에 있기 때문에 말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매네요. 그죠? 여러분들 과거에는 환매가 시험에 출제를 잘 안 했어요. 그러나 32에 33에는 연달아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본다면 이거는 상식으로 풀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과 환매거든 등기가 2개예요. 그러면 신청서도 2개지. 단 이 소유권 이전과 환매는 반드시 같이 들어왔을 때만 등기를 해줍니다. 따로 들어오면 등기를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등기는 매도인이 의무자, 매수인은 권리자입니다. 그러나 환매에서는 반대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의무자, 매도인이 권리자예요. 그 다음에 제3자를 환매권자라는 환매 특약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요 있다 없다 이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인데 이건 이제 시험에 출제를 했거든.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결론은 이겁니다.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를 구별하는 방법이냐 있어요. 그거는 답입니다. 돈이냐 시간이냐. 돈이 들어가면 필요적, 시간이 들어가면 임의적입니다. 이 시간은 예외가 없어요. 전부 다 임의적이에요. 돈은 필요적인데 예외 3개가 있어요. 그게 지료, 이자, 보증금이에요. 여러분들 지상권과 지역권에 지료 없어도 되잖아요. 임차권에는 차임이 필요적이지 보증금이 필요적 기재가 아니거든. 저당권의 이자. 돈은 그 3개만 임의적 기재고 나머지 돈자가 가면 전부 다 필요적 기재. 그 다음에 이 2개가 또 어려워요. 인감과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해본다면 자, 그림을 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소유권 이전이 있고 환매가 있거든. 판매가 있죠. 자,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소유권 이전을 배우는 게 아니고 환매를 배우잖아요. 그럼 도로 사오는 쪽은 갑입니다. 갑. 그래서 이렇게 묶는 거예요.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환매 특약도 신청하거든. 우리는 환매를 배웁니다. 환매의 의무자는 을입니다. 을은 자 이거서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환매 특약 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을. 을은 의무자는 맞죠. 그러나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감을 제출하지 않지.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안 이루어졌거든. 그 을의 손에는 등기필 정보가 없어요. 따라서 환매 특약 등기할 때는 인감과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합니다. 하면서
환매특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할 때는 이 사람이 의무자, 이 사람이 권리자. 환매특약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의무자, 이 사람이 권리자다. 그래서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도로 사후기로 특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같아야 됩니다. 여기에 병이 올 수 없어요. 그 말은 제3자를 환매권자를 환매특약이든 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소유권 이전과 환매특약은 반드시 같이 들어왔을 때만 등기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각하사유에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한다가 바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거든.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은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환매권을 불행사하면 공동으로 말소합니다. 자,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보세요. 행사입니다. 불행사입니다.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도로 사후기로 특약을 맺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소유자는 을입니다. 갑 아닙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도로 사후기로 특약을 맺었어요. 그럼 도로 사오는 쪽은 갑이죠.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러면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갑이 을로부터 사오는 거예요. 갑이 을로부터 사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이게 환매권 행사거든. 그럼 이 환매특약은 존재할 필요가 없지. 그럼 이거는 등기간의 직권으로 말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에게서 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중간에 환매특약이 끼어 있죠. 등기관이 을에게서 갑으로 소유권 이렇게 해줄 때 환매권을 행사하는 걸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림에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환매특약을 했거든. 그러면 갑은 환매권자입니다. 갑은 5년 안에만 도로 사오면 됩니다. 그런데 못 사왔어요. 흔히 말하는 환매기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이 환매기간이 경과했다면 이거 말소해야 되잖아요. 말소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의무자,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매권을 행사할 때 환매특약은 직권말소, 환매권을 불행사했을 때는 공동말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탁등기입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죠.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이거든. 등기가 두 개예요, 두 개. 그럼 여기서 1건의 신청 정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등기는 1건 1신청서 주의거든. 하나 등기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는 하나씩 들어가야 돼. 그러나 신탁 등기는 두 개인데 신청서는 하나밖에 안 들어가. 왜? 순위번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 그림으로 그리면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고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않으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신탁 원부는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합유로 등기한다. 합유. 그럼 이걸 공유이라면 틀린 겁니다. 공시법 시간에는 공동소유는 합유는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게 민법상 조합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한다. 이게 합유이고 신탁 등기할 때 수탁자가 여러 명이다. 이때 합유로 등기해요. 그 다음에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 고유재산이 됐다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소유권이니까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이 부기등기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시험에 정답으로 출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등기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배웠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자식에게 물려주려니까 자식이 신통치 못해.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그에 따르는 수익금은 병에게 줘라. 자,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기는 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맡기면서 신탁 등기를 하는 거예요. 신탁 등기.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소유권 이전이고 이거는 신탁이고 등기가 두 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1위로 가니까 번호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위번호는 한 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신청서도 한 장만 들어가면 된다. 꼭 기억하세요. 등기는 두 개인데 신청서는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자가 수탁자죠. 수탁자가 한 명일 수 있지. 근데 수탁자가 10명일 수도 있지. 10명이 공동으로 맡아 관리할 수도 있다. 그때는
유,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합유로 등기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신탁원부라는 게 있죠. 여러분 신탁원부가 뭐냐 이러면은 이 그림을 보면 위탁자가 누구, 수탁자가 누구, 수익자가 누구, 어떤 재산을 어떻게 맡겼고, 맡기는 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수익금의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재산을 맡길 때는 많은 약속들이 있어. 그걸 등기부에 다 써야 돼요. 그러면 등기부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 장부에다가 기재를 한다. 이게 신탁원부. 제가 하고 싶은 말, 부동산을 10개 맡기면 신탁원부도 10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탁원부라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탁의 변경등기가 있거든.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 법원에 촉탁을 하는 게 있고 법무부 장관의 촉탁을 하는 게 있고 등기관이 직권을 하는 게 있고 신청을 하는 게 있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딱 정리할 때 이렇게 볼게요. 자, 이게 수탁자의 해임, 수탁자의 해임의 재판이죠. 여러분 재판은 당연히 법원에서 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그러면 가장 최근에 시험에는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 정답을 알고 보면 너무 쉬워요. 모르고 보면 틀립니다. 어떻게 나왔냐?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이랍니다. 수탁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재판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하잖아요. 법원에서 하는 거는 신청이 아니고 촉탁이잖아요. 그래서 재판의 경우에는 신청을 한다 이러면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은 수탁자만 들어가면은 직권을 하는 것이고 수탁자 해임, 여러분들 해임은 상급기관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까지 들어가면은 우리가 재판은 법원에서 하니까 법원의 촉탁입니다. 그러면 이 종류를 나중에 가면은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시험이 어려워졌다 이러는데 그 어려워진 게 구석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출제 빈도가 낮았던 부분에서 구석구석 찾아내기 때문에 어려워진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소유권 이외가 남았네요. 이거는 내일 10시부터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부에 도움이 좀 되었다면 나중에 우리 메가랜드 게시판에 가면 수강 후기가 있죠. 거기 글 하나 남겨주면 참 좋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